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물병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을지의대 강남을지병원에 있는 김정환입니다. 물병 이야기를 한 지 벌써 1년 가까이 2 년쯤 됐나요? 1 년 2 년째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 그 아산병원에 있는 손수원 교수님과 제가 이제 돌아가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물어보지 못한 병 이야기, 이제 요런 제목으로 물병 이야기라고 코너를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째 주 화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물어보고 싶었는데 병원 가서 물어보기 좀 애매하거나 아니면 뭐 진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뭐 물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오늘 이렇게 나누는 이제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제 제가 갖고 온 주제는 "새로 나온 예방 접종 뭘 어떻게 맞아야 할까요?"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한 이유가 올해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 새로운 예방 접종들이 그간에 뭐 예방 접종 많이 나왔고 또 뭐 제가 사실은 예전에 한번 성인 예방 접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방 접종에 대한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새로운 예방 접종이 나왔는데 이것들이 좀 요즘에 인제 굉장히 뭐 '이거를 맞아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렇게 굉장히 좀 헷갈리는 부분들도 있고 또 홍보가 좀 안 돼서 맞아야 될 분이 아직 못 맞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고런 것들을 쪼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주로 이야기할 거는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RSV라고 하는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접종. 요거는 인제 올해 나왔죠. 올해 나와서 아주 뭐 핫 이 뭐 의사들 사이에서 핫 이슈입니다. 아주 이슈인데 이걸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고거 이야기를 하고, 폐구균 예방 접종 아까 폐렴구균 예방 접종 폐렴 13가 맞으셨다는 분이 있는데 고거에 대한 거 새로 나온 것들이 좀 있어서 요즘에 인제 15가가 예전에 나왔고 요즘에 이제 20가가 나왔고 21가가 곧 나올 예정이거든요. 요런 것들 좀 얘기하고, 올해 지금 독감 예방 접종 시즌이죠. 다 맞고 계신데 아마 안 맞으신 분도 있을 건데 올해 독감 예방 접종의 좀 차이가 뭔지 요런 것 좀 말씀드리고자 세 가지 주제를 갖고 왔고요. 그 외에도 아까 보니까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도 질문 올라왔던 것 같은데 시간이 오늘은 허락되는 대로 또 궁금하신 점들도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RSV라고 하는 바이러스인데 영어로는 레스티오 신스티오 바이러스,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호흡기 안에 있는 그 융합세포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의 침범한 요런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가 지금 뭐 RSV라고 해서 굉장히 뭐 특별한 바이러스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이미 다 한 번씩 알아봤던 바이러스인데, 이게 뭐냐면 감기를 일으키는 3대 바이러스가 있어요. 3대 바이러스는 인제 아데노바이러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유명한 코로나 바이러스, 그다음에 요 RSV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감기를 계속 일으켰던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가 쪼끔 특히 인제 뭐 일반적인 성인들 뭐 건강한 사람들 사실 별 문제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증상은 뭐 일반 감기죠. 감기 증상 뭐 기침하고 콧물 나오고 목 아프고 뭐 열 나고 다 이런 건데, 이게 면역력이 좀 약한 영유아라든가 또 만성 질환을 갖고 있거나 아주 좀 면역력이 떨어진 노인들에게서는 쪼금 문제가 되는 바이러스가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됐죠. 영유아에서는 주로 폐렴이라든가 기관지염, 이거 바이러스성 폐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폐렴은 우리가 크게 바이러스성 폐렴과 세균성 폐렴으로 나누는데, 바이러스성 폐렴의 상당수를 요 인제 RSV가 차지하고 노인 같은 경우에서도 특히 인제 만성 질환이 있다든가 뭐 면역 좀 떨어져 있는 이런 분들한테서는 이거 폐렴을 일으키면서 입원이라든가 또 사망을 많이 일으키는 이런 바이러스로 알려졌는데, 문제는 이 RSV는 대부분의 뭐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치료제가 나오기는 일부 치료제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치료제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 RSV도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결국 대증적 치료를 하면서 면역력으로 극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당히 좀 골치 아픈 그런 바이러스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정한 4급 전염병 바이러스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 바이러스가 언제 검출되는가 보면 요게 인제 요게 첫 번째가 이 주로 쭉 했는데 1 주부터 54 주까지인데, 이게 1 주부터 3 주, 5 주, 8 주까지가 인제 1 월부터 2 월이죠. 그다음에 12 주까지가 이제 3 월인데 보시는 것처럼 1-2 월에 거의 대부분 일어났다가 3-4월 되면 쭉 떨어졌다가 여름에는 거의 없다가
가을 되면 서서 일어나다가 11월, 12월 되면은, 그러니까 날 추울 때 주로 일어나는 바이러스가 딱 요맘때 인제 한참 유행이 시작되는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인제 문제는 이 RSV로 만약에 환자가 입원을 하게 되면은 입원한 환자 중에 어 한 40% 가까이는 폐렴으로 진행이 되고, 그중에 한 18%가 사망한다. 그 18%가 사망한 입원 환자의 18%가 사망한다는 거는 엄청나게 사망률이 높은 거죠. 특히 중환자실로 만약에 이 환자가 폐렴에 걸려 갖고 중환자실 갔다 그러면 그중에 거의 10명 중에 4명 이상이 사망한 정도라면은, 요즘처럼 의학이 발달된 시대에 입원하고 뭐 중환자실 갔다가 폐렴으로 사망한다는 게 사실은 그렇게 많은 경우가 아닌데 뭐 이렇게 사망률이 높으니까 사실 이게 뭐 아주 뭐 일반적인 그 '성인들한테 굉장히 위험한 바이러스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면역이 떨어져 있는 분들, 특히 인제 노인이나 영유아한테서는 상당히 인제 주의를 요하는 바이러스다, 인제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접종이 나왔다는 거는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인제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해 봤더니 이 바이러스 백신을 맞았더니 어 하기도 질환 예방이라고 써 있는데, 하기도 질환이라는 게 폐렴이에요. 폐렴이나 뭐 기관지염인데 요거는 거의 한 80% 이상이 예방이 되고, 특히 뭐 동반 질환이라고 말하는다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뭐 호흡기 질환이 있다든가 뭐 심장 질환이 있다든가 뭐 이런 심폐 기능이 떨어져 있는 뭐 요런 질환을 갖고 있는 60세 이상에서는 거의 뭐 한 95% 가까이도 그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병을 악화시키는 걸, 그러니까 병에 안 걸린다가 아니라 병에 걸려도 상당히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백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이제 꼭 맞아야 되냐, 이게 사실은 좀 관건인데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누구나 다 맞아야 되냐 그러면 그 효과로 봤을 때는 젊은 사람 혹은 건강한 사람들이 꼭 맞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쪼끔 인제 뭐 의문이 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흔한 바이러스고 폐렴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일반 감기 앓듯이 앓고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꼭 맞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쪼끔 의문이다. 왜냐하면 가격도 이게 한 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물론 딱 한 번만 맞기 때문에 뭐 여러 번 맞을 필요는 없고 상당히 좋은 점은 있는데 무조건 다 맞아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60세 이상,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분들, 그중에서도 뭐 심장 질환이 있다든가 폐질환이 있다든가 혹은 뭐 면역 저하, 특히 면역 저하라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장기적으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장기 이식을 했다든가 뭐 하여튼 이런 분들한테는 이게 인제 굉장히 중요한 백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꼭 맞는 거가 인제 좋겠다, 인제 요렇게 생각이 들고요. 모든 백신들은 뭐 요즘에 뭐 굉장히 이게 인제, 왜냐면은 백신 시장이 인제 점점 커지고 소위 말하는 성인 예방 접종이 아주 보편화되면서 각 제약회사에서 이 이 같은 계열의 이 백신들을 만들어 내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이제 RXB라고 하는 상품명으로 나와 있는 제품이 하나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다른 제품들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뭐 아브리스포나 뭐 엠레스비아라든가 뭐 요런 것들은 이제 파이자나 모더나 같은 회사에서 지금 나와 있는 거는 GSK라고 하는 글로벌 회사인데 60세 이상에서 일단 맞으라고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거는 심장 질환이나 폐 질환이 있는데 혹은 면역이 떨어져 있는 이런 분들은 50세 이상부터 맞으라고 이렇게 보통 권고를 하고, 이 RSV는 보통 인제 우리가 그 혈청형에 따라서 A 타입, B 타입으로 나누는데 요거는 주로 A 타입을 가지고 만들었지만 실제로 보면 인제 A 타입과 B 타입 모두 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 우리나라에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우리나라에도 조만간 뭐 내년쯤에는 들어올 거라고 보는 또 다른 RSV 바이러스는 A와 B 두 개 다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하나는 이건 임산부한테서도 맞을 수 있다. 왜냐하면 임상 시험 임산부한테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뭐 기대가 되죠. 근데 인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표를 갖고 왔는데 여기 보조제라고 되는 게 있는데, RSV 지금 쓰고 있는 바이러스는 백신은 면역력을 좀 강화시켜 주는 보조제가 들어 있는데, 다른 인제 이후에 나올 것들은 보조제는 들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효과가 어떤 것이 더 우월하다라고 지금 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인제 나중에 인제 쭉 나와서 임상에서 쓰면서 비교를 해 보면은 인제 뭔가 좀 우열이 가려지겠죠.
보통 이런 백신들은 뭐가 더 좋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맞춰서 인제 하게 되는데, 우선은 지금 이제 RXB가 나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게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맞아야 될 분들은 맞는 걸 저는 적극 권장드립니다. 근데 혹시 지금 집에 아기가 있는 분들, 그러니까 아기라 하면은 진짜 아기들 근데 뭐 저도 저희 고등학생 저희 아이한테도 아기라고 부르는데, 그런 아기들 말고요. 진짜 영아나 뭐 요런 아기들, 뭐 돌 무렵에 그런 아기들이 있는 그 무렵의 아기들, 뭐 2살 미만의 아이들은 보시면 소아청소년과 가면은 요 백신을 맞으라고 권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뭐 자녀가 이렇게 있는 분도 있고 아니면 손자나 손녀가 그렇게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 아이들이 맞는 거는 한 번 맞아서 평생 가는 건 아니고요. 고거는 지금 말씀드린 그 백신하고 좀 다른 겁니다. 요거는 이제 어 니르세미밥이라고 하는 이 상품명은 베이포투스라고 해서, 요거는 그냥 항체를 넣어 주는 거예요. 주사를 항체를 넣어 주는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도 문제지만 면역 억제자들도 문제지만, 이게 영유아 어린아이들한테 한번 걸렸다 그러면 굉장히 골치 아픈 폐렴이나 기관지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근데 요거를 언제 맞추냐면, 어떤 애들을 맞추냐면, 이게 뭔가 좀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라도 면역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좀 어떤 불리한 조건에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무슨 뭐 큰 수술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든가 인제 이런 아이들도 있고, 또 하나는 그 계절이, 애가 태어난 계절이 하필 가을 겨울에 태어나 가지고 이 제대로 된 어떤 감기 바이러스에 이렇게 뭐 대항할 그 항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주 갓난 아기 때, 돌 전에 갓난 아기인데 하필 겨울에 태어났다 그러면 요 아이들은 요거 맞으라고 많이 권합니다. 요것도 인제 가격이 좀 비싸서 엄마나 뭐 할머니들이 좀 조심 뭐 조마 '이게 이거 꼭 맞아야 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시는데, 요거는 고 아이들은 맞는 걸 권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맞아 보시는 거는 제가 인제 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아까 RSV 바이러스 누가 백신, 여기, 네, 착한 맛 던지네스 통계, 네. 이게 인제 44살 남성이시고 천식과 비염, 천식이 있으시죠? 예. 그러면 인제 호흡기 질환이 있는 거고, 거의 뭐 1 년에 4분의 3 정도는 감기가 후두염을 계속 앓고 있다. 어 RSV 백신 맞는 게 도움이 되겠느냐? 폐렴 예방 접종은 13가 이미 맞으셨고, 독감은, 예, 후두염으로 항생제 복용 중이라 못 맞고 있다. 독감 예방 접종은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독감은 컨디션, 그러니까 뭐 열이 많이 나는 경우 아니면은 일반적으로는 맞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항생제 복용 중이라고 해도, 항생제는 보통 세균 치료 때문에 하는 거고, 이 독감은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바이러스 치료, 바이러스 예방 백신이기 때문에 뭐 맞으셔도 상관없는데, 자, 일단 RSV 백신을 맞는 게 좋겠느냐. 원래는 인제 50세 이상에서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은 권장을 하는데, 천식의 정도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천식 때문에 실제로 호흡곤란이라든가 이런 걸로 굉장히 뭐 입원을 한다든가 뭔가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은 저는 맞는 걸 권장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쪼끔 기다렸다가 한 50세 이후에 원래 권고되는 수준에 맞춰서 맞으시는 게 쪼끔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RSV 바이러스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거의 어 뭐라 하죠? 감기 바이러스라고 인제 흔히 알려져 있지만, 폐렴이나 어 기관지염, 네, 요런 걸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유아나 또 노인, 그다음에 만성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런 면역 억제가 있는 분들은, 또 심폐 질환이 있는 분들은 맞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이 인제 폐렴 구균 예방 접종인데요. 이게 제일 어려운 예방 접종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의사들 중에도 이거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서, 왜냐하면 계속 새로운 예방 접종이 나오고 있어 갖고 '아, 이걸 어떡하란 말이지?' 이거 의사들도 참 굉장히 헷갈려하고 있는데, 저도 매번 이거 나올 때마다 헷갈려요. '그래 이거 어쩌란 말이야?' 그 맨날 헷갈리는데, 올해 인제 감염학회에서 좀 권고안을 좀 내놨거든요. 그래서 고거에 맞춰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폐렴 구균 예방 접종은 사실은 폐렴 구균이라고 하는 균에 대한 예방 접종인데, 이 균이 어 폐렴 구균이라고 하니까 폐렴을 일으키는 균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폐렴 구균은 전체 사회 획득, 그러니까 인제 사회 획득 폐렴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어디 뭐 병원에서 옮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생기는 세균성 폐렴의
약 한 40% 정도 30-40% 정도로 우리가 추산을 합니다. 이게 연구에 따라 좀 다른데 어디는 뭐 5-60% 정도 된다는 연구도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전체 폐렴의 세균 폐렴의 한 30-40% 정도 되는데 전체 폐렴의 한 30-40%가 이 폐렴 구균 때문에 생긴다고 봐요. 그렇다면은 폐렴 예방 접종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 이건 왜 그렇게 부르냐면 아니 폐렴 전체를 예방하는 것도 아니고 그중에 30-40% 정도만 예방하는 건데 이거가 무슨 폐렴 예방 접종이냐. 왜냐하면 이게 폐렴 구균 예방 접종이라고 말을 하면은 이게 사람들이 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뭐 이러니까 그냥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냥 폐렴 예방 접종 그냥 흔히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사실 모든 폐렴을 다 예방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폐렴 구균이 아닌 다른 균에 의한 폐렴 아까 RSV처럼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 이런 것들은 예방 효과가 전혀 없어요. 다만 폐렴 구균만 예방하는데 폐렴 구균은 그러면 폐렴만 일으키냐 그러면 그건 아니고요. 뭐 뇌수막염이라든가 중이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폐혈증 같이 그러니까 온몸에 이제 피 속에 인제 이 균이 떠도는 거죠. 인제 이런 병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폐렴 구균이 일으키는 다양한 질환 중에서 특별히 요런 병들은 우리가 침습적 질환, 침습 그러니까 먹을 걸 뚫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invasive라고 하는데 invasive pneumococcal disease 이렇게 말해서 어 IPD라고 보통 우리 의사들은 줄여서 말하는데 침습적으로 생기는 폐구균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접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 접종이 굉장히 백신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왜 말씀드렸냐면 이게 만드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 전통적으로 예전에 만들었던 방식은 당결합 백신이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당분에다가 요거를 항원을 붙여 가지고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건데 요거는 23가 백신이 있어요. 23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잠깐 여기 보시면 폐렴 구균의 종류가 이게 혈청형이라고 해서 뭐냐면 이 균 껍데기 바깥쪽에 붙어 있는 껍데기에 어떤 뭐가 붙어 있는가에 따라서 종류를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게 90여 가지가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이거 너무너무 종류가 많아요. 그중에 23가지 종류를 혈청형을 커버할 수 있게끔 만든 게 당결합 백신 23가 백신이라고 부르는 당결합 백신입니다. 요거는 65세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가 사업으로 무료 접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65세 되면은 문자가 오죠. 네 뭐 당신은 폐렴 예방 접종 대상자니까 뭐 인근 병원이나 뭐 보건소에 가서 이걸 주사를 맞으라고 오는 게 요게 인제 요겁니다. 근데 인제 이 접종은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해서 효과와 안정성 다 입증이 됐는데 효과가 5 년밖에 지속이 안 돼요. 5년 지나고 나면 효과가 거의 사그라들거든요. 그럼 이제 나중에 추가 접종을 하면 어떠냐? 다시 맞으면 어떠냐? 효과가 처음만큼 생기질 않아요. 그러면 이 백신을 언제 맞는 게 좋냐면 너무 일찍 너무 젊을 때 맞으면 정작 나이 들어 가지고 진짜 몸에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노인이 됐을 때는 효과가 거의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일찍 맞으면 손해예요. 그러니까 65세쯤 돼서 진짜 노인이 됐을 때 맞으라는 거죠. 65세인데 이거 안 맞으면 어때요? 좀 더 늦게 맞으면 어때요? 그래 됩니다. 좀 더 늦게 맞아도 되는데 보통 인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즘에 노인 65세로 정의를 하니까 65세에 맞으라고 하는데 나는 뭐 면역력도 좋고 뭐 건강이 좋아. 그럼 난 좀 더 이따 맞을래. 그래도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계속 미루다가 결국엔 걸려 버리면 이제 골치 아프니까 너무 미룰 필요는 없지만 65세에 너무 이렇게 목숨 걸 필요는 없다. 좀 뒤로 맞아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후에 나온 백신이 단백결합 백신이라는 게 나왔는데 단백결합 백신은 이게 뭐냐면 아까 당분에다가 항원을 붙여서 맞는데 얘는 단백질에다가 항원을 붙였어요. 이렇게 만들었더니 처음엔 이게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서 항원 종류를 여러 가지를 붙일 수가 없어 갖고 5개밖에 못 붙였다가 기술이 좋아져서 13개를 붙였어요. 그래서 옛날에 5개 막 붙인 거는 프리베나 5라고 해서 요거는 아기들 맞추는 주사였는데 13개를 만들어 갖고 프리베나 13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어요. 요거 만들어져서 맞춘 지가 거의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10년 이상 됐죠. 이거가 나왔을 때 이제 획기적이었죠. 이게 이제 65세 이상 그다음에 65세 이상부터 이거 맞아라. 그다음에 면역 저하자는 그러니까 뭐 와우 수술이라고 인공와우 수술했거나 하면 뭐 비장이라고 하는 장기를 적출했다든가 아니면은 면역 억제제를 계속 투여한다든가 이런 뭔가 문제가 있는 면역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만 18세부터도 계속 맞으라고 권하는 요런 주사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23가를 맞냐 13가를 맞냐 그전은 어떻게 했냐면 면역 억제잖아 어쩌지 근데 요거는 단백결합 백신 한 번 맞으면 효과가
5년이 아니라 수십 년을 간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케이 얘는 그냥 일생에 딱 한 번 그냥 맞으면 평생 면역력이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백신이거든요. 그러면 인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자 65세 전에 맞는 거는 굳이 맞겠다면 13 가를 맞아라. 그다음에 65 세가 되면은 23가 단결합 백신을 맞아라. 원래 이렇게 권고를 하고 만약에 그동안 안 맞았다면은 65 세가 됐을 때 그 권고안에는 13 가를 먼저 맞고 보통 인제 한 6 개월이나 1 년쯤 지나면은 그때 23 가를 맞아라. 근데 23 가를 먼저 맞으면 어떻게 되냐? 괜찮아 상관없어요. 23 가를 맞고 역시 한 6 개월이나 1 년쯤 지나면은 단백결합 13 가 요 두 개를 다 맞아라. 다 맞으면은 제일 좋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권고안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한 3 년, 4년 전에 단백결합 백신이 13 가가 아니라 15 가가 나왔어요. 두 개가 더 붙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떡할 거냐. 얘는 50 세부터도 맞아도 좋다. 왜냐면 이게 왜 65 세냐 50 세냐면 아까 말한 뭐 면역력의 그런 차이도 있지만 임상 시험을 몇 살부터 했냐예요. 임상 시험을 이 약이 처음에 개발될 때 임상 시험을 15 가는 50 세부터 해 봤더니 효과가 있네. 50 세도 효과가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백신을 해 봐야 어차피 뭐 젊으면은 걸려도 금방 잘 나으니까 백신을 하나 안 하나 큰 차이가 없을 거야라고 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50 세부터는 맞췄더니 확실히 차이가 나니까 50 세부터도 맞아도 좋겠다. 인제 이렇게 권고를 하고 15 가가 한 4년 전인가 그때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골치 아프죠. '야 그럼 그동안에는 23 가랑 13 가를 어떡할까?'를 얘기를 하다가 인제 어떡할까? 그러면 좋아. 13 가를 15 가로 바꿔도 좋아. 그냥 15 가 23 가는 그냥 그대로 두고 13 가에 하는 역할을 15 가로 바꾸자. 이제 요런 얘기가 나온 거죠. 이렇게까지 잘 지냈어요. 근데 그러다 갑자기 20 가가 나왔어요. 작년인가 재작년 20 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에다가 20 개 이거를 붙여 놨더니 더 많아졌잖아요. 자 인제 어떡하냐. 이제 골치 아프지기 시작을 했고 이제 21 가가 올해 국내에 허가를 받았어요. 아직 나오진 않아요. 출시는 안 됐는데 조만간 뭐 올해 말에 나올 수 있을까요? 인제 한 달밖에 안 남아서. 안 그러면 내년 초나 뭐 내년쯤에 이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또 뭔가 달라져요.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왔는데 학회에서 일단 권고하는 감염학회 권고안 기본적으로 폐렴구균 예방 접종은 65세 이상이 맞고 면역이 아까 말씀드린 뭐 인공와우 수술을 했다든가 비장을 떼내는 적출을 했다든가 면역 억제제를 투여한다든가 뭐 이런 특별한 경우에서는 18세 이상부터도 맞는 걸로 이렇게 권고하기로 일단은 되어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좋아. 13 가, 15 가, 20 가, 21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요거를 한번 볼까요? 자 23가 단결합 백신 요거 5 년짜리죠. 효과 5 년짜리 가는 거는 23개 커버가 이렇게 갑니다. 요게 인제 위에 혈청형이 한 90개 중에서 주로 우리한테 폐에 구균이 심습적 질환 아까 말한 폐렴이라든가 뭐 뇌수막염을 일으키는 요 아형들을 쭉 봤더니 한 뭐 요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23 개를 이렇게 커버해요. 13 가는 요만큼 커버합니다. 자 그러면 13 가와 23 가를 다 맞으면은 네 요만큼은 평생 면역이 있는 거고 요만큼은 5 년간 면역력이 있다. 인제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15 가가 나왔어요. 13 가보다 2 개가 더 종류가 많은데 어때요? 전체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죠. 자 이 폐렴 알균에 의한 이 침습성 질환의 이 혈전경 분포를 보면 자 13 가 정도 수준에서는 한 32% 정도가 된다는 거죠. 23 가는 요만큼인데 이게 전체의 한 60% 가까이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15 가는 36%. 자 32%나 36%큰 차이 없으니까 오케이. 13 가가 하던 역할을 15 가가 넘겨받아도 되겠다 정도 수준. 하지만 기존 거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하기는 쪼금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근데 20 가가 나왔어요. 작년에 20 가가 나왔는데 20 가가 나오고 보니까 보세요. 23 가랑 20 가랑 차이가 몇 개 있지만 큰 차이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20 가를 봤더니 54%쯤 돼요. 이거 58% 54%한 4% 차이면 자 그러면 기존에 23 가랑 13 가 15 가를 더해서 맞느니 그냥 20 가 하나만 맞아도 되겠네. 그냥 권고안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따져 봐도 이게 100%는 안 되고 한 60% 정도밖에 커버가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백신하고 상관없는 게 한 40% 정도 된다는 건데 이거를 커버하는 게 지금 이번에
허가를 받은 21가입니다. 요게 커버 안 되는 이만큼을 더 커버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21가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21가만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얘가 커버하는 부위가 이쪽은 확실히 장점이 있는데 기존에 커버하던 부위가 빈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거는 권고안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21가를 지금은 뭐 20가만 맞아도 좋다는데 21가만 맞아도 좋다는 아마 나오진 않을 것 같고 기존에 맞았던 사람들이 21가를 추가로 맞도록 권고안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요거는 이제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는 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다면은 인제 '아 너무 복잡하네. 그럼 뭐 어떡하란 말이냐, 어떡하란 말이냐.' 자, 복잡하니까 쪼끔 정리를 해 볼까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맞았다. 그러면 자 65세가 되면 65세 기준입니다. 65세가 되면은 20가 단백결합 백신을 하나 맞든가 아니면 단백결합 백신 15가에다가 국가에서 무료로 놔주는 23가 단결합 백신을 순차적으로 맞든가. 야 나 그전에 10단가를 맞았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23가 단결합 백신을 65세 무료로 놔주는 거 이거를 맞든가 안 그러면 그냥 20가를 한 번 더 맞아라. 요렇게 하는 경우. 15가를 맞았다? 그러면은 그냥 23가만 한 번 더 맞아라. 그전에 단결합 백신 23가 국가에서 무료로 놔준 거 요거 한 번밖에 난 이것만 한 번 맞았고 다른 거 안 맞았는데요. 그러면 1 년이 지나면 20가를 맞든가 아니면은 15가를 한 번 더 맞아라. 만약에 23가를 여기 순차 접종인데 이거는 할 필요 없어요. 이미 맞았으니까 15가만 나중에 1년 뒤에 한 번 더 맞으시면 되겠고 이미 맞으란 대로 13가와 단결합 백신 23가 무료로 놔주는 거랑 내가 돈 내고 맞는 거 이거 두 개 다 맞았다. 혹은 15가 이렇게 맞았다. 그러면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20가를 한 번 더 맞든가 안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하면 그 5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요거는 65세 전에 맞았다 그러면은 65세가 지난 다음에 5년 지난 다음에 한 번 더 맞으라는 건데 만약에 65세 이후에 맞았다 그러면 23가 단결합 백신 무료로 놔주는 거 한 번 더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요렇게 되고 이후에 21가가 나오면은 아마 21가는 또 맞으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예방 접종은 독감 예방 접종입니다. 독감 예방 접종은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3가 백신, 4가 백신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본적으로 3가 백신을 했습니다. 이게 3가 백신이란 건 뭐냐면 독감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그 A형과 B형이 있습니다. A형은 그 바이러스의 역시 껍데기에 붙어 있는 그 단백질이 어떤 형태로 붙어 있는 어떤 종류가 붙어 있는가를 가지고 뭐 H1N1, H2N2 뭐 이렇게 나누는데 요거 두 가지 형태랑 B형 독감 바이러스 하나를 붙여 갖고 세 개를 만드는 게 3가입니다. 그런데 3가 백신을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걸 맞춰 왔는데 언젠가 보니까 이렇게 맞춰 가지고는 효과가 별로 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감이 계속 백신을 맞았는데 독감이 왜 이렇게 자꾸 돌지 봤더니 B형이 하나가 더 유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백신의 종류가 들어 있는 거 말고 하나가 또 유행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안 되겠다.' 그러면 A형 2개에다가 B형 2개를 해 갖고 총 4개가 붙어 있는 4가 백신을 하자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인제 뭐 한 10년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적으로 인제 4가 백신을 맞자 인제 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3가 백신, 4가 백신 뭐 이거 뭐가 어떤 종류를 이렇게 만들 건 이거를 어떻게 정하냐? 이거는 뭐 백신 만드는 회사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얘네들은 WHO에서 정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작년에 유행했던 바이러스 형태들을 쭉 보고 '아 올해는 그렇다면 얘가 유행할 거다.'라는 거를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거 쉽게 말하면 찍습니다. 이게 찍어요. 이거 무슨 뭐 대단한 어떤 뭐 과학적 근거를 갖고 한다기보다는 뭐 과학적 근거는 나름대로 과학적 근거죠. 이게 뭐냐면 그동안에 어떻게 유행을 해왔는데 패턴하고 작년에 뭐가 얼만큼 유행했는지 그 형태를 보고 '아 그러면은 올해는 이게 유행할 거야.'라고 인제 찍어 줍니다. 그러면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이걸 발표를 하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백신 회사들에서 다 똑같이 고거를 만듭니다. 근데 인제 대신 만들 때 뭐 거기에 어떤 뭐 안정제를 넣느냐에 따라서 회사마다 쪼금씩 제품은 다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4가를 만들었는데 올해는요. 올해는 3가예요. 왜 그동안 4가를 만들다가 왜 올해는 3가냐. 이거는 뭐 돈을 아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에서 봤더니 B형 중에서 맨날 빅토리아랑 야마가타 요 두 가지 형을 넣어 갖고 만들었는데
지금 몇 년째 야마가타가 유행을 안 하고 있어요. 야마가타가 거의 뭐 유행을 안 하니까 '아니 뭐 유행도 안 하는데 이거를 계속 맞으라고 할 필요가 있겠냐. 야 그럼 이제 야마가타는 제외하자.' 해 가지고 B형 빅토리아랑 A형 중에 H1N1, H3, N2 해 가지고 요 세 가지만 넣은 3 가를 세계 보건기구에서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건 그럼 우리나라만 이렇게 만드냐가 아니라 북반구, 그러니까 북반구와 남반구가 다른데 북반구에는 모든 세계 모든 나라들은 다 똑같이 요 3 가로 요렇게 해 가지고 백신을 만든 거를 지금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병원에 갔더니 한 물어보시면 "저 올해 4 가죠?" 그러면은 "아니요. 올해는 3 가인데요." 그럼 왜 4 가 난 4 가 놔 주세요." 그러면은 4 가를 구할 수가 없어요. 다 백신회사에서 다 3 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 3 가로 아마 나올 거고 일부 회사에서 만약에 야마가타 넣은 거를 4 가를 아직도 만들어서 내고 있다면은 나온 게 있다면은 맞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거의 다 3 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뭐 맞으란 대로 맞으면 되는데 요즘에 인제 이런 게 있어요. 작년부터 이 권고안이 나왔는데 65세 이상의 노인과 그다음에 면역 억제제를 쓰고 있는 이런 면역 저하자들은 고면역원성 백신을 맞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고면역원성 백신이란 건 뭐냐면 일반적인 백신에다가 면역 증강제라는 거를 써 가지고 면역 항체를 훨씬 더 많이 만들 수 있게끔 이런 면역 증강제라는 게 이걸 넣어서 만든 백신이 있어요. 아니면 기존의 백신의 항원 몸 안에 집어넣어 주는 항원을 2 배에서 4 배까지 많이 넣어 줘 갖고 항체를 많이 만들 수 있게 해 주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런 형태의 고면역원성 백신을 써 봤더니 항체 생성률이 1.5 배에서 뭐 한 1.5배 이상 높아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좀 뭐랄까 면역이 떨어지는 분들은 항체를 많이 만들어 낼수록 이 잘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를 맞으라고 지금 권고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65세 이상은 지금 국가에서 무료로 예방 접종을 해 주잖아요. 요거는 요 3 가인데 대신 고면역원성 백신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고면역원성 백신을 맞고자 한다면 요거는 그냥 유료로 자기 돈 내고 이렇게 맞으시는 요런 방법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올해 독감 예방 접종은 예년과 달리 3 가다. 그리고 65세 이상 그다음에 면역 저하자들은 고면역원성 백신을 작년부터는 요걸 권고하고 있으니까 요걸 맞으시면 되겠다. 여기까지는 인제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질문 그동안 계속 질문이 올라왔는데 질문을 하나도 제가 검토를 못 했는데 한번 쭉 볼까요? 네. 여름나기 중님께서 "고혈압 약을 드시고 있는데 폐렴구균 13 가를 예전에 맞았다. 그런데 요즘 20가 백신이 나왔다 해서 헷갈려 왔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65 세가 넘었다고 한다면 어 굳이 20 가를 어 또 맞을 필요는 사실은 없는데 만약에 맞으신다고 한다면은 충분한 시간 지나고 한 1-2년 지나고 나서 20 가를 한 번 더 맞으셔도 손해 볼 건 없어요. 그런데 꼭 맞아야 되냐 그러면 고거는 쪼끔 아까 말씀드린 건 커버가 23 가를 안 맞았으면은 23 가를 맞으시면 되고요. 23 가를 만약에 에 다 맞고 13 가도 다 맞았다 그러면 23 가라는 건 국가에서 놔주는 무료 당 백신이죠. 이거를 맞았다 그러면 20 가를 꼭 맞을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결합 백신은 5년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니까 그거 맞은 지 5년 가까이 됐는데 그럼 20 가를 한 번 더 맞으시는 건 저는 권장합니다. 자 다음 볼까요? 부모님 예방 접종을 챙기고 있는데 부모님이 이제 60대 중반 넘어가시고 연세가 많다 보니까 "백신 후 부작용이 걱정된다. 그래도 맞는 게 나을까요?" 백신 후 부작용은요 사실 거의 문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뭐가 있냐면은 생백신이라고 해서 인제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몸에 약독화 생백신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좀 약하게 해 갖고 몸에 집어넣어 주는 이런 생백신들은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반적인 이런 거 사백신이라고 해서 이건 바이러스를 넣어 주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 껍데기를 넣어 주는 거예요. 바이러스 껍데기에 그러니까 표현형들을 항원이라는 형태로 만들어 넣어 주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인제 백신 부작용에 지금 제일 말이 많이 나왔던 것들이 뭐냐면은 인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인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백신들이 뭐 최근에 나왔다고 하는데 최근에 연구된 백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나온 지는 최근이지만 연구하는 거는 5 년에서 10년 가까이 연구를 했습니다. 계속 임상 시험하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수정하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수정하고 해 가지고 거의 문제를 다 해결했거든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백신은
너무 빠른 시간 내에 왜냐면 그때 코로나가 너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면서 사망률이 너무 높으니까 이거 만드는 데 시간이 너무 짧게 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이 백신에 대한 후유증이나 이 문제가 되는 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잘 섞어 내서 잘 정제할 시간이 없었어요. 일단은 면역을 만드는 것부터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상당히 있었던 회사라든가 질병관리청에서는 뭐 "큰 문제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부작용으로 고생을 했다는 거는 저는 임상에서 많이 겪었기 때문에 '무조건 아니다. 무조건 없다. 괜찮다.' 이렇게 말할 건 아니고 그건 분명히 있었던 건 맞는 것 제가 봤을 땐 맞는 것 같은데 뭐 과학적으로 제가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백신들은 거의 대부분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해 왔고 이런 부작용들을 최소화한 거기 때문에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그냥 맞추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다음 질문 볼까요? 마음 편한 하루님께서 보내신 건데 "독감이 유난히 심하다는 말이 있다. 작년에 맞아서 또 맞아야 됩니까?" 네 물론입니다. 올해 독감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되고 있고요. 독감 예방 접종은 효과가 한 6 개월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가을에 맞으면은 보통 10월 달에 맞아서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 6 개월간 버티는 주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사 맞고 나서 항체가 생기는데 약 한 2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2 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항체가 나오고 그다음에 효과는 6 개월 간다 그랬는데 이게 인제 올해는 좀 유난히 좀 일찍부터 유행이 시작이 돼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예전에 비해서는 이 전파력이 굉장히 빠른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예방하시려면은 예방 접종은 올해도 반드시 꼭 맞으셔야 됩니다. 뭐 증상이 심하다기보다는 전파 속도가 유례 없이 빠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내 인생의 랑님께서 어 저희 어머니께서 대상포진에 걸리셨는데 후유증으로 가슴 쪽에 열꽃이 있다. 대상포진에 걸리고 나서 주사를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맞는 게 되느냐 인제 고민되고 다리 한쪽이 약간 욱신거리신다고 하고 피부에도 열병처럼 울긋불긋한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근데 대상포진은 이게 전신으로 번지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서 지금 가슴 쪽에 열꽃이 있다는 거는 아마 대상포진으로 인한 아마 그게 남아 있는 거고요. 요거는 시간이 쪼끔 걸릴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포진 후 통증이라고 보통 저희가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대상포진은 치료를 보통 1 주에서 한 열흘 사이에 치료가 끝납니다. 바이러스 치료는 끝나요. 그러면은 항바이러스를 투여를 하면은 바이러스 치료는 끝났으면 병원에서 인제 "다 나았으니 그만 오세요."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환자는 아파요. 그거를 바이러스는 치료가 됐지만 통증이 남아 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신경을 건드려서 신경을 갉아먹었기 때문에 신경 손상이 있으면은 이 신경 손상 때문에 바이러스는 다 죽고 없다 하더라도 통증이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막 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욱신거리고 이런 게 있는데 다리 쪽에 욱신거리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가슴 쪽에 이게 대상포진이 있다면 다리 쪽으로 이게 쭉 진행됐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요. 이거랑은 상관없는데 자 어찌 됐건 대상포진에 걸렸는데 백신을 맞을 수 있느냐? 대상포진 예방 접종은 보통 대상포진이 걸린 후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맞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언제 얼마 지나고 맞아야 되냐는 사실 정해져 있는 규칙은 과학적 근거는 없는데 안전하게 가려면 보통 1년 지나고 맞고 꼭 맞아야 되냐 그러면 대부분 맞으라고 권장합니다. 왜냐하면은 재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맞는 걸 권고를 드리고 다른 백신들은 역시 크게 문제만 없다면은 제 생각에는 뭐 두 달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런 지금 말씀드린 이런 백신들 맞는 건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다음 질문 볼까요? 어 메이포트 9696 님이 "백신 맞고 나면 보통 며칠 정도 조심해야 되냐? 다음날 바로 운동하거나 사우나 가도 되냐? 독감 백신 맞고 다음날 와인 마셨다. 한 이 정도는 괜찮냐? 크로스핏 운동은 이틀 뒤에 갔다." 괜찮습니다. 이게 인제 보통 우리가 백신 주사 특히 독감 예방 접종 맞고 나면 하루 이틀 정도는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게 몸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건 아니고요. 백신을 맞고 나면 몸에서 인제 소위 말하는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항체를 만들어내기 시작하거든요. 인제 그러면 몸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독감 접종 맞으러 오신 분들한테는 꼭 그 얘기를 드리는데 맞고 나면 하루 이틀 정도는 몸살기가 날 수 있다. 몸이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인제 거기다가 운동을 심하게 하면은 몸이 너무너무 힘들어져서 그래서 인제 가급적이면은 "하루 이틀 정도는 무리한 운동을 하지 말아라." 보통 인제 이렇게 얘기하고 땀을 너무 많이 빼는 사우나를 해도 역시 마찬가지 몸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가급적이면 "하루 이틀 삼가라." 샤워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샤워를 하면은 큰일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주사 부위에 물이 들어갈까 봐 그런 거라 그러면은 이제 고 정도만 주의하시면 되겠고
술을 너무 과음하지 않고 와인을 쪼끔 마셨다 뭐 이런 것 갖고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제 이런 건 있죠. 그러니까 너무 몸을 무리를 하면은 몸이 힘든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태를 인위적으로 만들게 되면은 항체 생성이 좀 잘 안 돼서 이게 좀 백신 효과가 좀 약해질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뭐 운동 같은 건 괜찮아. 한 이틀 지나고 크로스핏 가신 거는 괜찮습니다. 잘하신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볼까요? 파란 하느님 님께서 보내주신 건데 B형 간염 항체가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항체 검사를 받고 나서 필요할 때만 백신을 맞아도 되는 거냐? 아닙니다. 항체는 B형 간염은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아주 옛날에는 B형 간염 예방 접종 이제 원래 3번 맞죠. 1번 맞고 한 달 뒤에 맞고 6개월 뒤에 맞고 3번을 맞는데 맞고 나서 항체가 생긴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피 속에서 검사를 해 보면은 항체 효과가 떨어져 가지고 거의 없는 수준으로 나와요. 보통 항체 효과가 있다 없다는 10 인터널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로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10 보다 높게 있으면은 11 이면은 플러스 양성 항체가 있다. 9로 나오면은 음성 없다. 이렇게 보통 결정을 하거든요. 10을 기준으로 해요. 근데 진짜 항체가 없는 사람들은 디텍션이 안 될 정도로 뭐 너무너무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 뭐 9나 8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항체 효과가 떨어져서 마이너스 없는 것으로 나오면 네거티브로 나오면 어떡하냐면 이거 다시 부스터라고 해서 추가 접종을 해라. 5 년마다 접종을 하라고 아주 옛날에 수십 년 전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연구를 해 보니까 아니다. 항체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 몸 안에 그 항체를 만드는 걸 기억하는 세포가 있어서 항체 효과가 떨어지더라도 필요하면 항체를 다시 만들어내 B형 간염은 다시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미 항체가 만들어져서 있다는 게 입증이 됐으면 그다음부터는 십수년 지나고 피 검사했더니 항체가 없다고 나왔더라도 예전에 내가 항체가 있었다 그러면은 추가 접종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대로 지내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항체는 언제든지 내 몸에서 만들어낼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리지 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교수님 약하게 태어난 아기들은 예방 접종을 더 잘하는 게 좋나요?" 뭐 너무 당연한 거죠. 약하게 태어났다는 말은 쪼끔 글쎄요. 이게 뭐 쪼끔 주관적이긴 한데 인제 보통 뭐 예를 들면은 좀 일찍 나와서 인큐베이터에 있었다든가 아니면은 선천적으로 무슨 어떤 뭐 심장 질환이 있었다든가 뭐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기가 좀 치료를 좀 오래 받았다든가 뭐 인제 요런 경우죠. 그럼 예방 접종을 당연히 더 잘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약하게 태어나지 않은 아기라 하더라도 영유아 예방 접종 그 룰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다 하시면 돼요. 요거는 국가에서 언제 뭘 하라고 이미 다 정해져서 소아청소년과나 보건소에 가면 그 룰에 그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시면요. 병원에서 그걸 다 이게 다 조회가 됩니다. 이 아이는 인제 무슨 접종을 했고 무슨 접종은 아직 안 했고 이게 다 조회가 떠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예방 접종 관리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다 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냥 다 하시면 됩니다. 네. 요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질문을 볼까요? 요투엔950 님이 "백신이 인간 DNA를 건드릴 수 있다는 게 사실일까요?" 요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왜냐하면은 요 백신이 사실은 어 인간의 DNA를 건드릴 정도 수준의 그렇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그렇게 수준 높은 그 의학적 그 치료 방법은 아닙니다. 이게 인간의 DNA를 건드릴 정도 수준이면은 핵 안으로 이 백신이 들어가서 뭘 해야 되는데 이건 그 정도는 안 되고요. 그냥 뭐 기껏 해 봐야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약하게 해 갖고 넣어 주고 거기에 인제 면역 세포들이 걔네들을 들러붙어 갖고 하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인간 DNA를 건드릴 정도 수준은 아닌데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예방 주사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예방 주사가 아니라 치료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 치료제를 그냥 뭐 백신 뭐 예방 접종 그냥 이렇게 흔히 그냥 그렇게 부르면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예방약 이렇게 부르는 게 있는데 이런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 굉장히 뭐 큰 치료 효과를 뭐 예를 들면은 어떤 특정 뭐 항체를 만들어 항 뭐 내는 어떤 면역 체계를 건드린다 그러면은 뭐 DNA 건드릴 수 있는 뭐 여지가 있지만 일반적인 저희가 뭐 동네 병원에서 흔히 맞는 백신들은 인간 DNA를 건드릴 수준의 그렇게 수준 높은 그런 의학적 치료제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음 질문을 볼까요? 역시 요거는 투엔950 님. 네. "백신을 사람 몸에 주입하는 건데 접종하고 바로 그 병에 걸릴 수도 있느냐?" 아 네 인제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살아있는 바이러스나 살아있는 세균을 넣어 주는 건 아니고요. 그 바이러스나 세균의 껍데기를 넣어 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바이러스를 넣어 주는 게 아니라 껍데기만 넣어 주기 때문에 그 병에 독감 접종은 맞고 독감에 걸릴 수가 없어요. 걸리고 싶으면 독감 바이러스가 아니라니까요. 독감 바이러스 껍데기만 넣어 준 거지 실제 바이러스 코어 DNA 바이러스는 그 안에 DNA가 들어 있고 RNA 바이러스는 RNA가 들어 있는데 이 DNA나 RNA를 넣어 준 게 아니라 걔를 싸고 있는 표면의 껍데기만 넣어 준 거기 때문에 이 주사를 맞고 걸리진 않습니다. 지금 대상포진 예방 접종은 지금 싱글릭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 싱글릭스라고 하는 대상포진 예방 접종은 역시 사백신이라고 요렇게 껍데기만 넣어 준 걸 사백신이라고 부르는데 얘도 사백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걸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 조스타박스라고 하는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있었어요. 얘는 생백신입니다. 생백신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바이러스를 약하게 만들어서 얘를 몸 안에 넣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그 정도는 다 이겨내고 그냥 항체를 잘 만들어 내는데 면역 억제자라든가 뭐 임산부라든가 암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런 접종을 맞고 실제로 그 병에 걸려 버릴 수도 있어요. 자기 면역력이 약하면. 그래서 생백신의 경우는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백신들은 잘 안 걸린다. 그럼 생백신은 뭐가 있느냐? 지금은 안 쓰는 아까 지금 대상포진 예방접종 중에 조스타박스라고 하는 거 요즘에 스카이조스트라고 우리나라에 나온 거 아직까지는 쓰고 있는데 이런 건 생백신. 그다음에 수두 예방접종도 요것도 일부는 생백신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MMR이라고 하는 백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즈스 범프스 루베라고 해서 풍진, 볼거리, 홍역 요 예방접종은 이게 생백신입니다. 요런 것들은 면역 억제하신 분들은 쓸 때 좀 조심하셔서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그다음 분은 추루님. 천식 있고 어릴 때부터 호흡기 질환이 있는 20대 중반 여성인데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젊은 나이에 맞아도 되냐? 지금 말한 싱글릭스라고 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이제 좀 젊은 나이에서부터 이게 왜냐면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린 조스타박스라고 하는 예전 주사는 젊을 때 맞으면 항체가 잘 생기는데 나이 들어서 맞으면 항체가 잘 안 생겨요. 근데 문제는 생백신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항체 효과가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효과가 거의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럼 일찍 맞으면은 항체는 잘 만들어지는데 정작 나이 들어서 이 백신 효과가 필요할 때는 이게 효과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백신은 지금 싱글릭스라고 하는 사백신은 이제 이건 2번 맞는데 얘는 대신 효과가 상당히 오래가서 뭐 수십 년 동안 계속 면역원성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이미 밝혀졌어요. 거의 90% 이상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맞는 것도 괜찮은데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시기에 20대 중반은 제가 봤을 때 쪼끔 이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쪼끔 더 시간 지나고 물론 천식이 있긴 하지만 뭐 이렇게 중증 천식으로 내가 뭐 굉장히 몸이 힘들다 그런 거 아니면은 쪼금 더 있다 맞으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쪼끔만 더 해도 되죠? 네. 다음 분 엔지나 님. 폐렴 구균과 독감 예방 함께 사이모신 알파. 네. 사이모신 알파는 네. 요즘에 그 국감에서 이게 얘기가 나와서 사실 문제가 됐는데요. 네 요거는 인제 뭐 면역을 강화시켜 주는 주사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네. 일부 암 환자들한테도 뭐 쓰고 막 그런데 이거 쓰시는 분들은 또 의사 선생님들은 또 이거 효과 좋다고 막 말씀하시는데 뭐 제가 뭐 그거를 뭐 반박하고 싶은 건 아닌데 과학적 근거는 좀 떨어집니다. 과학적 근거 떨어지는 건 뭐냐면은 이 사이모신 알파를 맞고 예방 접종을 했을 때 항체 생성률이나 항체가 더 많이 만들어지느냐, 개수가 더 많이 만들어지거나 뭐 확률이 더 높아지냐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같이 맞으실 필요는 전혀 없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다음 질문. 네. 시간이 조금 지나가고 있지만 그냥 빨리 볼게요. 카니카니 님 23 세인데 독감 예방 주사 부작용 무서워서 안 맞고 싶은데 독감 걸려도 제 나이는 괜찮으려나요? 네. 네, 저는 맞으신 걸 권장하는데 23 세에 특별한 병이 없는 분들은 독감 걸려도 이 뭐 입원율이나 사망률이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걸리는데 대신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가서 항 바이러스제가 있어요. 그게 인제 먹는 타미플루라고 오래된 약이죠. 그 5 일 동안 먹는 게 있고 주사 30분 동안 주사 맞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증상 발현 이틀 이내에 치료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생기면 빨리 병원 가서 하시면 되고 독감 예방적 부작용 거의 없습니다. 그냥 마셔도 됩니다. 네. 자 그다음 분. 폐렴 맨 처음 나온 게 13가냐. 2014년도에 프리베나를 맞았다. 네. 61세 여성이. 그러면 65 세가 됐을 때 23가를 한 번 더 맞으시면 됩니다. 23가 무료로 해준 거 그냥 맞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걱정되시면은 65 세까지 버티시고 있다가 65 세가 됐을 때 20가를 한 번 더 맞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20일가를 걱정되면 한 번 더 맞으시면 돼요. 아까 20일가는 커버가 좀 다른 부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음 분 볼까요? 80대 어머님이 코로나 걸려서 괜찮은지 일 주일 정도인데 독감 코로나 같이 맞아도 되냐? 쪼끔 더 이따 맞으세요. 예. 코로나는 사실 이거 맞아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사백신이기 때문에 다시 걸리거나 뭐 몸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몸이 좀 체력이 회복되고 나서, 왜냐면 항체 생성률을 높이려 그러면은 충분히 회복이 된 다음에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 주일밖에 안 됐으면은 지금은 아직은 면역력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최소 2 주는 지나고 맞으시는 게 안전하고 그다음에 항체 생성률도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네, 두 분만 더 볼까요? 1 월에 미국에 교환학생 간다고 하셨고요. 수막구균 백신이 몇 가지 있는데 어떤 거 맞아야 되냐? 네, 수막구균 백신은 지금 인제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는 뭐 메나킨가요? 그게 아마 제일 많이 맞는 건데, 이게 아마 기숙사 갈 때 요즘에는 미국에서도 이거 다 맞으라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거기 맨비오 이렇게 다 써 있어요. 보통은 유학 갈 때 보면은 이제 뭐 맞고 오라고 다 걔네들이 이걸 써 주는 게 있거든요. 그냥 그거 맞추시면 됩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다음 볼까요? 엔지나 님. "회사에서 파상풍 예방 접종을 하라고 한다. 한 번 맞고 한 달 뒤에 후에 한 번 맞고 5 개월 뒤에 한 번 맞고 총 3 번 이거는 뭐냐면 파상풍은 이게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실지 모르는데 어릴 때 보통은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DTP라고 해서 그걸 다 맞고, 다 맞은 다음에는 그다음에 10년 간격으로 파상풍을 맞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 뭐죠? 이게 임신 가임기 여성이거나 혹은 집에 아기를 임신한 남편이라든가 아기를 돌봐야 되는 사람들은 인제 펄투시스 100 일회를 DTP 중에 100 일회 접종을 인제 추가로 받으라거든요. DTP라는 게 디프테리아, 테타누스, 파상풍, 펄투시스, 100 일회 요 세 가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디프테리아, 파상풍, 100 일회 세 가지가 섞여 있는 주사를 어 한 40대 좀 되셨으면 이거 다 맞고, 60 대쯤 됐으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50 대인데 저는 저거 다 맞았습니다. 이렇게 맞고 나서는 10 년에 한 번씩 파상풍을 맞으면 되는데, 내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게 원래 어릴 때 맞는 건데 그거를 지금 똑같이 3번 맞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맞았던 게 확실한 기록이 있고 나는 괜찮다 그러면은 그냥 10 년에 한 번씩만 맞으시면 되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총 3번 맞아야지 파상풍 예방 항체가 생기는 게 맞습니다. 네. 이제 57 분쯤 됐죠. 네. 제가 오늘 뒤에 또 마지막 요거 한 번만 더 볼까요? "이번 독감 유행 전망을 어떻게 보시냐." 제가 이런 역학 전문가가 아니어서 제가 이거는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올해 독감은 제가 지금 보건대 예년보다 일찍 유행이 시작됐고 또 유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번져나가서 아마 역대급으로 독감 환자들이 넘쳐나는 계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아까 어떤 분이 "저 독감 예방접종 맞아야 되냐 안 맞아야" 물어봤는데, 제가 이거를 꼭 설명드리고 싶어요. 독감 예방접종과 관련된 이런 문제는 우산 효과, 코로나 때도 그 얘기가 있었는데 우산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혼자 비 올 때 혼자 우산 쓰고 있으면은 나는 비를 피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우산 안 쓰고 있으면 비를 맞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좁은 길에 여러 사람들이 막 우산 쓰고 막 지나갈 때 보세요. 나는 우산이 없지만 여러 사람들이 우산을 같이 쓰고 있으면은, 나는 우산을 안 쓰고 있지만 나도 비를 같이 그 우산에 같이 그냥 밑에 가려져 가지고 비를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이게 예방접종이 독감 예방접종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맞아 갖고 유행을 많이 줄이면 줄일수록 안 맞은 사람들도 안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행이 역대급으로 번져나가는 이런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맞아서 유행을 빨리 종식시켜야 돼요. 빨리 좀 깔아앉혀야 돼요. 깔아앉혀야 주사를 못 맞은 분들이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제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